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중국에서 출발해 강릉 옥계항으로 입항한 선박에서 마약류인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마약 출처와 유통 경로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박 기관실 창고에서 비닐과 테이프로 겹겹이 둘러싸인 물질을 뜯어냅니다. 칼로 비닐을 뜯어내자 하얀 가루가 쏟아져 나옵니다.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마약류인 코카인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양성, 코카인. 오늘 오전 7시쯤 강릉 옥계항으로 들어온 32,000톤급 노르웨이 국적의 선박에서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물질 수백 킬로그램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시가로 수천억 원, 수천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데 해양경찰청은 오늘 자정 전에 영장을 받아 정확한 수량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옥계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마약류 의심 물질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몸을 수색을 하기 때문에 외항선이나 이런 선원들 들어오기 수색을 하기 때문에 해당 선박은 중국 자싱시 자푸항을 떠나 강릉 옥계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최근 이 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한 것은 지난 2023년 6월 울산, 올해 3월 평택에 이어 오늘 강릉 옥계항이 세 번째입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오늘 오전부터 선박 등 옥계항에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경은 마약 의심 물질을 선박에 싣고 한국으로 배가 입항한다는 미국 FBI의 정보를 입수하고 서울 본부 세관과 합동으로 선박을 집중 수색했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마약 의심 물질을 확인하고 간이 시약으로 해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정밀 검사를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서 최종 확인할 예정입니다. 해당 선박에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선원 20명이 타고 있었는데 마약 출처와 유통 경로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옥계항 선박 출입을 관리하는 강원도는 해당 선박의 입항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5년 전 800여 명에 그쳤던 밀수입사범 단속 인원은 3년 전 1,300여 명으로 60%가량 크게 늘어 지난해까지 매년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다가오면서 도내 곳곳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 집회가 이어집니다. 강릉에서 내일 저녁 6시 강릉 월화거리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집중 선전전이 열리고 4일 오전 10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시민들이 함께 모여 탄핵 선고를 시청합니다. 원주에서는 내일 저녁 6시 원주유려원 사거리에서 제27차 원주시민행동의 날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파면 선고를 시청합니다. 춘천에서는 내일 오전 11시 강원도청 앞에서 파면 선고 촉구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강원대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평의원회가 강릉원주대와의 통합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통합강원대 출범이 큰 고비를 맞았습니다. 내년 입시가 진행되려면 이번 달에는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학내 구성원들은 물러설 기세가 아닌데요. 특히 이미 한 차례 통합 과정을 겪은 삼척캠퍼스 구성원들의 불씨는 큽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 강원대와 삼척대가 통합하면서 삼척캠퍼스는 출범했습니다. 올해로 통합 20년째지만 삼척캠퍼스엔 건물만 늘었을 뿐 구성원 규모는 더 작아졌습니다. 도계 지역까지 합쳐 27개 학과에 학생 정원이 5,600여 명인데 최근 10년 새 1,200명가량 줄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정원이 줄기도 했지만 학생을 채우지 못해 춘천 캠퍼스로 정원을 빼앗긴 규모가 140여 명에 달합니다. 또 전공을 바꿔 삼척에서 춘천으로 간 학생 규모도 10년간 500명 가까이 됩니다. 삼척 캠퍼스가 얻은 것은 삼척대가 아니라 강원대라는 타이틀은 얻었을지 몰라도 교육의 내실이라든지 학교의 성장 발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삼척 캠퍼스 학생 수는 춘천 캠퍼스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교수 수도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삼척의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거의 2배이고 단과대학은 5분의 1 규모입니다. 캠퍼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 학내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듭니다. 단과대학 수가 많다는 것은
그 학교 의사결정하는 그 교무회의 위원이 5배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척 의견은 반영이 되기 힘들고요. 통합 강원대 추진 과정에서도 이런 구조적인 소외감과 불신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공이 비슷한 학과를 합치고 행정부서를 더 늘려 업무 부담을 줄이자는 요구는 거의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다 글로컬 대학 예산이 처음 약속보다 줄거나 제때 확보되지 않았고 지역사회와 소통도 부족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통합은 심사숙고하고 동등한 위치로 갈 수 있을 때 통합을 하는 거지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통합은 다 내주는 거나 한 가지다. 한편 강원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강릉 원주대와의 통합을 위해 구성원들의 신뢰 회복 방안과 보완책을 마련해 빠른 시간 안에 다시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에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한 이른바 담배 소송의 2심 재판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6년 만에 공단이 패소한 1심에 이어 이제 5년째 2심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승소하면 국내에서는 첫 사례인데 오는 5월 22일 마지막 변론이 재개됩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NG와 담배 제조사 두 곳을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며 시작한 이른바 담배 소송. 소송 규모만 533억 원에 달하는 무게감 있는 재판입니다. 1년에 20갑의 담배를 30년 이상 흡연한 폐암과 후두암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를 소송비로 환산한 것이었습니다. 1심 쟁점은 모두 5가지였습니다. 공단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흡연과 폐암 발병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담배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나 위험을 표시하는 데에 소홀했는가, 담배 회사들이 중독성 등을 축소하고 은폐했나, 마지막으로 공단의 손해액 범위에 대한 겁니다. 지난 2020년 11월 6년의 시간 15번의 변론 끝에 1심 재판부는 공단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생활습관, 가족력 등 흡연 외에도 다른 인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증명돼야 한다며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쟁점 역시 모두 담배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에 나선 공단은 이후 11차례의 변론을 통해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벌써 5년째로 접어들었는데 지난 1월 15일에 11차 변론까지 마쳤습니다. 공단은 지난 변론까지 증거 자료를 추가로 보충했습니다. 1심에서 제출한 환자 3천여 명의 자료 가운데 흡연 외에 다른 위험 요인이 없는 1,467명을 따로 분류해 재판부에 제출했고 30명을 특별히 추려 쟁점 전반을 다룬 심층 연구도 진행했습니다. 만약 승소한다면 1999년 개인의 소송으로 시작된 담배 소송에서 최초로 이기는 것인 만큼 의미도 큽니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저희 공단이 입는 재정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피해가 10조가 넘는 규모입니다. 정말로 정당하게 책임을 져야 될 자들이 지는 게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변론은 오는 5월 22일에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공단은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범국민 지지 서명 운동을 펼치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원도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강원 소년체육대회가 오늘 양양군을 주 무대로 시작됐습니다. 일부 종목은 사전 경기로 치러졌는데 본 경기는 3천여 명이 참가해 나흘 동안 진행됩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소년체육대회 첫날 치러진 강릉 경포중학교와 원주중학교의 야구 경기. 1회 초 공격에 나선 경포중학교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만루까지 가는 기회에서 안타까지 터지며 1회에만 4점을 따내 경포중 야구팀이 11대0 5회 홀드게임으로 승리했습니다. 모든 경기 다 이겨가지고 전국 소년체전 대표로 나가는 게 목표고요. 일단 지지 않고 연습했던 거 다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목표인 것 같습니다. 강원 소년체육대회의 주 개최지인 양양에서는 실내 종목과 구기 종목 경기가 열렸습니다. 중학생들이 겨루는 레슬링 경기에서는
선수들의 화려한 기술이 나올 때마다 동료와 관중들의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기랑 발휘 못해서 좀 아쉽고 전국체전 나가서는 저 멋진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원 소년체전은 양양과 속초에서 대부분의 종목 경기가 열리는데 배드민턴과 태권도, 체조 등은 사전 경기로 치러졌습니다. 대회는 1부와 2부로 지역을 구분해 초등부 23개 종목, 중등부 31개 종목에 남녀 학생 3천여 명이 참여합니다. 안전하고 공정한 소년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준비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여기 대회를 참여하면서 저희가 배우고 나누고 어울리는 그런 교육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일부터는 양양 종합운동장에서 육상 종목이 시작되고 구기와 격투기 종목 등 4일에 가장 많은 종목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5일까지 계속되는데 일부 경기 종목은 다음 달 경남에서 열리는 전국 소년체전에 참가할 대표 선발전을 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삼척시 근덕면 항만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쯤 삼척시 근덕면 항만공사 현장에서 중장비를 이동하려던 노동자 한 명이 자재 등을 들어올리는 시설에 끼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의식을 잃은 노동자를 구조정에 태워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노동자는 숨졌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한 40대 남자에게 검찰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46살 김모 씨가 범행 전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뜻을 다른 사람에게 알린 뒤 흉기를 미리 챙겨갔고 피해자를 흉기로 66차례나 찔러 범행이 잔인하다며 무기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헤어짐을 통보받고 여자친구가 일하던 동해의 노래주점에 찾아가 살해해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는 춘천지법 강릉지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양양, 삼척 등 영동 지역에서 50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참여자 등 28명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지인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한 뒤 합법적인 게임이라고 속여 도박을 하게 해 50억 원대 도박판을 운영했고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환전 수수료 등 1억 3천만 원의 범죄 수익금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영자 중에는 조직폭력배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1억 3천만 원은 법원 판결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쯤 강릉시 교동 롯데캐슬 2단지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상수도관이 터졌습니다. 강릉시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1996년 설치한 300mm 주철관이 파손되면서 도로에 누수가 발생했고 물의 양이 많지는 않아 정확한 파손 정도를 확인하고 긴급 보수 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파손된 상수도관과 도로 보수 작업이 끝날 때까지 일대 교통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강원도 교육청에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를 각급 학교에서 시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공문을 보내 탄핵 선고 생중계는 헌법 기본 가치와 민주주의의 역사적 순간을 학생이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내 각급 학교에서도 생중계 시청을 통해 민주 시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광주, 전남, 세종 등 시도교육청은 관할 초중고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 시청을 권고했습니다. 강릉시가 청명과 한시길, 벚꽃축제 등으로 많은 인파가 강릉을 찾아올 것을 대비해 산불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오는 4일 청명, 5일 한시기를 맞아 산을 찾는 성묘객이 늘고 4일부터 경포 벚꽃축제가 시작되면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고 근무 인력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산불감시원과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이통장 등 모두 2,600여 명과 함께 산불 예방과 감시 활동을 벌이고 강릉시청 공무원들도 근무자를 늘려 산불 대응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동해 부평 국가산업단지 내 경제자유구역 부지에 신규 투자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강원도와 구미에 본사를 둔 지석 엔지니어링은 오늘 동해시청에서 투자 협약을 맺고 2026년까지 67억 원을 투입해 동해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지석 엔지니어링은 전선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LS전선 동해 공장 5단계 증설에 따라 수주 물량을 확보해 동해 공장을 신설하며 20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